최근 신태일이 사전 구속된 이후 여러 차례 재판이 속행된 끝에 결국 검찰로부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커뮤니티에는 이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꽃이다 맛동산이라는 반응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는데요.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 사건인 만큼 앞으로의 결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신태일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분들이 이번 사건을 맡고 있길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신태일 사건이 신태일 크루 멤버들이나 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혹은 가볍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선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신태일의 재판은 형사 12부에서 심리를 맡고 있는데요. 형사 12부가 그동안 맡아왔던 사건들을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거나 이슈가 되는 굵직한 사건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신태일 사건에 대해서도 징역 10년 구형이라는 무거운 소식이 기사화되었는데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담당 판사님의 이름을 검색해보니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보통 형사 재판에서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판사가 선고하는 형량이 낮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을 담당 중이신 판사님은 과거 징역 8년에 벌금 3억이 구형된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8년에 벌금 3억을 선고한 전례가 있으며 심지어 함께 기소된 브로커에게도 애누리 없이 징역 8년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건을 하나 더 찾아보니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한 아동학대 치사 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하며 엄벌을 내리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해당 재판부가 담당했던 사건들 대부분이 단기형 선고보다는 중형 이상의 엄중한 선고가 이루어진 경향을 보았을 때 신태일 또한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기간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바로 어제였죠. 1월 21일 선고 공판에서 인생의 절반가량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 위대한의 사례만 보더라도 검찰이 구형한 6년보다 1년 더 높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사법부가 플랫폼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방송을 송출하면서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인터넷 방송인들에 대해 그 파급력을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상당히 높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미루어 볼 때 다가오는 2월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신태일 또한 여러 양형 사유를 들어 구형보다 형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는 달리 구형보다 더 높은 선고가 이루어지거나 감형이 되더라도 아주 미미한 수준에 그쳐 구형에 버금가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또한 신태일은 방송 플랫폼에서도 잦은 무리를 빚어 유튜브 계정 185개의 영구 정지 및 온갖 방송 플랫폼에서의 영구 정지 이력을 가지고 있으며 각종 기행과 벌칙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 부과된 범칙금 내역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업무방해 혐의와 과거의 범죄 이력들까지 종합해보면 방송을 이용한 범죄의 죄질이 결코 좋지 못하다는 것이 사실이기에 재판부에서도 상당 기간의 중형을 염두에 두고 판결문을 작성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신태일은 2월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과연 몇 년형이 선고될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신태일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늦지 않게 다시 영상으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